안녕하세요, 카톡용 에디터 조용규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에서 얼굴을 비추네요. 거의 한 1년 만인 것 같은데 앞으로도 종종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 급발진과 페달 블랙박스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지난 2022년 강릉에서 있었던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민사소송 청구 결과가 최근에 나왔죠. 지난 5월 13일에 1심 판결이 나왔는데 결국 재판부가 제조사 측의 손을 들어줬어요. 이에 유가족 측이 바로 항소심의 뜻을 밝혔는데요. 결국 한 2심, 3심 여기까지 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6월달에 강남에서 8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식당으로 돌진하는 그런 사건도 있었어요. 이 사고로 인해서 행인 4명이 다쳤는데 80대 운전자분께서는 급발진 현상이 있었다고 주장을 하셨고요. 사실 이런 식의 고령 운전자분들께서 급발진을 주장하는 사고들이 거의 정기적으로 꾸준히 사회부 뉴스에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몇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공론화되고 있는 사안이 하나 있죠. 바로 페달 블랙박스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페달 블랙박스라는 거를 설치하는 게 좋을까? 이걸 권장해야 되는 게 맞나?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더라고요. 당연히 일반적인 생각으로 보면 상식적으로 이거 설치해서 나쁠 거는 없겠죠.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페달 블랙박스를 왜 굳이 설치할 필요가 없는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제 생각을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이 시중의 페달 블랙박스 제품을 찾아보면요, 현재도 굉장히 많은 숫자의 제품이 판매되고 있는 거를 알 수 있어요. 이거 제품 찾아보다 보니까 그 블랙박스 사고 보여주면서 이분 돌아가셨습니다. 이 멘트로 유명하신 모 변호사님이 광고 모델로 나와서 판매하시는 그런 블랙박스 제품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 가격을 찾아보니까 만만치가 않아요. 이게 한 40만원 정도가 되는데 오히려 일반 그 전방 후방 2채널 블랙박스보다 이 페달 블랙박스가 더 비싼 걸 확인할 수가 있었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여러 가지 페달 블랙박스 제품들이 있는데 우선 이거를 설치하는 거는 개인의 자유입니다. 그걸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만약에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현상이 일어나서 사고가 났어. 하지만 내가 이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해놨기 때문에 나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게 됐다, 이런 상황을 가정한다고 하면 그때 이 페달 블랙박스 때문에 생기는 신뢰성, 이 믿음을 내가 단돈 40만원 주고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께는 충분히 좋은 투자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사람에 따라서는 이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 돈으로 구매하는 거는 오케이, 좋다고 봐요 저는. 다만 이 페달 블랙박스를 강제로 의무화 시켜야 된다고 이 법규 제정 쪽 이슈로 끌고 온다고 하면 여기서부터는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왜냐, 우선 이 급발진이라는 거는 실제로는 존재하지도 않고 존재할 수가 없는 현상이라는 거를 대전제로 깔아야 되거든요. 만약 급발진이라는 현상이 존재한다고 하면 굳이 제가 양보해서 이론적으로 보자면 생길 수 있는 여지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자식 스로틀에서 주는 신호가 중간에 오류가 생긴다거나 소프트웨어에서 정반대로 출력을 해준다. 즉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데이터 전송이라던가 센서, 신호의 입력 출력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있겠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자동차는 정말 1000만분의 1 확률로 설령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거를 방지할 수 있도록 이 로직이 다 설계가 되어 있어요. 이중으로 센서를 두고 오류를 감지하는 시스템도 있고, 여기서도 또 해결이 안 되면 비상 모드로 진입하는 식의 정말 각종 조치를 통해서 이렇게 예기치 못한 기계적 오류를 모두 방어할 수 있도록 이 설계가 되어 있다는 거죠. 자동차는 이런 식으로 2중, 3중, 4중 구조로 방어책이 다 세워져 있기 때문에 애초에 급발진이라는 현상 자체가 발생할 수가 없는데, 이것 때문에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의무화한다는 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소리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허허벌판에 아무것도 훔쳐갈 게 없는데 거기에다가 도둑놈이 들어올까봐 CCTV를 설치하는 거랑 다를 게 없는 소리니까요. 근데 그래도 100번 양보해서 실제로 급발진이 일어났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브레이크를 밟으면 자동차는 무조건적으로 정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이 가속 페달을 비롯한 여러 가지 장치들이 이 전자 신호로 작동을 하잖아요. 하지만 이 자동차의 브레이크만큼은 굉장히 아날로그적인 기계 장치로 작동이 되는 그런 파트입니다.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시동이 꺼져 있을 때 브레이크를 밟아보시면 단번에 알 수가 있어요. 시동을 끈 상태에서 우리가 가속 페달을 밟아도 당연히 차가 안 나가죠. 그리고 스티어링도 강제로 이렇게 돌려도 안 돌아가고, 이렇게 주행에 관여하는 장치들은 시동이 꺼지면 이제 전기도 끊기면서 모두 조작이 차단이 됩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이 브레이크만큼은 이 전력 공급이 차단된 상태에서도 물리적인 원리로 작동을 하는 그런 장치예요. 이걸 아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 시동을 끈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밟아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차량 리어 쪽에 브레이크 등에 불이 들어오고 실제로도 브레이크가 작동한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게다가 자동차는 내가 가속 페달을 밟고 있어도 동시에 브레이크를 밟게 되면 이 로직의 설계상 무조건 브레이크 조작을 제일 우선순위로 판단을 하고 브레이크를 작동시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설령 급발진이라는 현상이 일어나더라도 이 브레이크만 밟으면 자동차는 아무리 다른 상황이거나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도 이 브레이크만 제대로 조작을 하면 무조건 정지를 하게 된다는 거죠. 이 브레이크 조작을 제대로 했는지에 대한 사실 여부 확인은 이 사고 당시 자동차 후미에 달린 브레이크 등의 점
검증이 됐느냐, 그리고 사고 전후의 기록을 담고 있는 이벤트 데이트 레코더, 즉 이 EDR 기록만 확인을 해도 명백히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EDR 기록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야, 그걸 어떻게 믿냐, 기록이 잘못된 거 아니냐, 아니면 제조사가 조작할 수도 있지 않느냐, 뭐 이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이 EDR도 못 믿으면 차량 안에 설치하는 일반적인 블랙박스 영상도 믿을 수가 없다, 이런 논리가 나와야 되거든요. 하지만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이거 조작됐다 뭐 이런 거나 기록 자체를 불신하는 그런 분들은 없잖아요. EDR도 똑같습니다. 자동차에서 충격, 충돌 같은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 전후 상황에서 운전자가 어떻게 조작을 했는지 그런 기록들이 모두 다이렉트로 딱딱 기록되는 장치가 바로 EDR이거든요. 만약에 이것도 못 믿는다고 하시면 저는 이제 그런 분들을 또 어떻게 설득을 해야 할지 솔직하게 자신이 없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급발진이라는 현상은 그 자체로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브레이크만 밟으면 무조건 정지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결국 급발진을 주장하는 대부분의 사고 원인은 실제로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너무 당황한 나머지 브레이크라고 믿고 밟았던 이 페달이 실제로는 가속 페달이었다라는 이런 휴먼 에러가 99.9%라고 할 수 있습니다. 페달 블랙박스 얘기하다가 잠시 좀 먼 곳으로 이야기가 와버린 것 같은데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존재하지도 않는 현상을 가지고 페달 블랙박스를 제조사가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법제화시킨다라는 거는, 이거는 애초에 문제인식의 가정 자체부터가 오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급발진을 믿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상식적으로는 급발진 현상이란 없다, 만약에 있더라도 브레이크만 밟으면 차를 세울 수 있다라고 믿는 이 보통의 사람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강제로 의무화시키고 제도적으로 만들어버리면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입법도 해야 되고, 그리고 법규가 신설되면 정책도 홍보를 해야 되고, 제조사들도 페달 블랙박스를 만들어서 차량 안에 장착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그에 따른 자동차 제조 원가라던가 판매 가격도 또 오르게 될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급발진 현상이 애초에 없다고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는 보통의 사람들에게도 강제로 비용을 청구하게 돼버리는 이렇게 불합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물론 이 페달 블랙박스는 지금도 많은 운전자분들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들 자비로 사서 장착을 하고 계시는데 판매량이 엄청난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많은 제품이 팔렸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이 페달 블랙박스를 통해서 급발진이 발생을 했고,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차가 멈추지 않았다, 이게 실제로 입증된 사례가 여태까지 단 한 건도 보고된 게 없습니다. 오히려 작년에 이 페달 블랙박스로 인해서 급발진인 줄 알고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확인해보니까 가속 페달을 밟고 있었더라 라는 이런 영상이 공개된 적이 있었죠. 그 차주분 덕분에 결국 여태까지 급발진 주장 사고의 대부분이 실제로는 휴먼 에러에 의한 사고였다라는 거를 확인 사살 해준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여태까지 딱 한 건만 보고된 사례이기 때문에 그거 하나 가지고 어떻게 모든 사고가 다 똑같다고 확신할 수가 있냐, 이렇게 반박하실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실제로 차주분들이 블랙박스를 설치했다가 내가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을 밟아서 난 사고가 확인이 됐어요. 만약에 그걸 확인하는 순간 이거를 자발적으로 공개하거나 어딘가에 제보할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아마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실제로는 분명히 페달 조작 실수로 드러난 자료가 더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걸 공개하면 창피하고 또 욕도 먹을 거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은폐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저는 강력하게 추측을 합니다. 오히려 작년에 이 페달 오조작 영상을 통해서 자신의 실수였음을 인정을 하고 이걸 세상에 알리신 그 운전자분이 진짜 굉장히 용기 있는 분이고, 그나마 그런 분들 때문에 이 대중들도 드디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이 전반적인 분위기를 바꿔준 좋은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극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급발진을 입증한다거나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를 할 게 아니라 자동차의 기본적인 상식, 이 조작 방법을 운전자들에게 강하게 알려주고, 이렇게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도 시키고 더 많은 대책을 강구를 해야겠죠. 그리고 고령 운전자일수록 운전면허 적성 검사라던가 갱신의 텀을 조금 더 촘촘하게 좁혀주고, 이거를 실질적으로 운전이 가능한지 이걸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게 인지 능력 테스트도 정말 현실적인 수준으로 엄격하게 제도화를 시켜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비교적 상황 판단에 대한 대처 능력이나 순발력이 떨어지는 고령 운전자들의 리스크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책을 세우는 게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었지만 이 급발진 주장 사고와 페달 블랙박스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한번 겸허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무쪼록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저희 카통형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카통형 에디터 조영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